안녕하세요. 휴고와 AI입니다. 시작부터 강력하죠? 활용 점정. 다들 아시죠? 오늘은 이 말과 어울리는 강력한 마무리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마지막에 추가해 보시면 특별한 엔지니어링 기술 없이도 어떤 프롬프트를 쓰는 것보다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출력 형식 프롬프트입니다. 내용을 요약 또는 압축하지 말고 결과를 파트별로 나누어서 각각 출력해. 이게 답니다. 이 문장이 왜 강력한지 설명은 뒤에서 하고 테스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프롬프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제를 고교학점제에 대한 보고서를 써줘 라고 하고 대상, 목표, 어조, 구조를 간단하게 설정했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 구조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게 뭐야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한 문장을 추가해 입력합니다. Let's think step by step.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OT로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전 출력과 비교해보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초안을 작성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보고서를 썼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을 요약하거나 압축하지 말고 한 파트씩 나누어서 출력해줘를 추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결과와 비교해보면 서론부터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론 첫 번째, 자, 여기가 본론 두 번째, 그리고 여기가 본론 세 번째. 결론 부분을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네요. 출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테스트를 해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비교를 위해 입력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작성했지만 정교한 프롬프트나 딥서치 같은 기능에서도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블로그 글을 작성하거나 상세한 보고서 아니면 데이터 분석, AI로 책을 쓴다거나 할 때는 정말 어떤 프롬프트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프롬프트입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Let's think step by step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잠깐 볼까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문장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차근차근 생각해. 그런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 듣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걸 마치 맞는 키처럼 소개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보신 분들 많으시죠? 2022년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 연구는 AI가 수학 문제나 복잡한 추론을 해결할 때 결론만 내놓게 하는 대신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생각하게 만들면 정답률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는 당시의 모델 기준이고 현재의 발전된 모델과는 성능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많은 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을 COT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죠. 스텝 바이 스텝은 COT라고 추론 과정을 유도하는 여러 프롬프트 기법 중 하나고 초기에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예시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진 겁니다. 테스트에서 보신 것처럼 출력 결과의 퀄리티보다 과정을 보여주는 효과로 출력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죠. 물론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좋겠지만 요즘 모델들은 GPT 4.5와 마누스처럼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문구 자체가 시스템 프롬프트에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고 여러 COT 기법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니까 너무 맞는 키처럼 쓰시지는 마시고 일반적인 글쓰기에서는 내용의 변화보다 과정을 상세하게 한다는 의미를 알고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옆으로 샜는데 돌아와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목적은 결과물의 품질 향상, 커스터마이징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씁니다. 페르소나, 가상환경, 퓨샷, COT, TOT, 상호작용 등등등. 그런데 이런 기법이랑 상관없이 AI의 태생적인 문제로 출력 결과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웹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모델들은 다 동일한 태생적 한계를 갖습니다. 태생적으로 AI는 출력을 요약하고 압축합니다. 토큰이 출력 제한에 걸리지 않아도 요약하고 압축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AI 모델이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복사해온 내용이거든요. 일부 모델에서 발견되긴 하지만 지금은 시스템 프롬프트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모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 모델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델에서는 출력에 대한 요약이나 압축 관련 단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요약하고 압축합니다. 왜냐? 자, 첫 번째. AI는 완결된 답변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학습했습니다. AI는 출력 토큰 제한에 물리적으로 걸리지 않더라도 완결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는 학습된 목표 때문에 선제적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구조화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는 전체부터 그립니다. 만약에 한국의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캔버스가 아무리 커도 서울시만 상세하게 그리다가 다른 도시를 빼먹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윤곽과 주요 도시와 산과 강을 포함한 균형 잡힌 요약 지도를 먼저 완성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AI의 출력은 학습한 자료의 패턴을 모방합니다. 실제로 자료 조사를 해보면 AI가 출처로 제시하는 자료가 위키피디아나 논문,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 데이터 대부분이 개요,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구조를 갖습니다. AI가 학습한 자료 중에 이런 데이터가 방대한 양으로 들어있습니다. AI는 출력에서 그 패턴을 모방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약과 압축은 완결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훈련된 AI의 기본 전략입니다. 당연히 모든 AI는 이런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엔지니어링 기술 없이 이 문장 하나만 쓰면 어떤 프롬프트를 쓰는 것보다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장이 강력한 이유는 기술적 한계를 우회합니다. 토큰 제한이라는 하드웨어나 비용상의 제약을 영리하게 피해갑니다. 파트별로 나누어 출력하라는 지시는 제한된 길이 안에서 완결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인지적 과정을 최적화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개 AI가 단계별로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서론 설명, 첫 번째 설명, 두 번째 설명 이렇게 하나의 작업을 명확한 여러 개의 하위 작업으로 쪼개어 변형된 COT의 활용으로 추론 능력을 상승시킵니다. 행동 경로 제어 요약이라는 손쉬운 길을 막아 상세 설명이라는 길로 강제합니다. 요약이나 압축이라는 가장 쉬운 경로를 차단하면 AI는 맥락을 이해하고 상세히 풀어쓰기, 예시 들기, 부가 설명하기로 선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하자면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다음 파트를 출력하기 전 나에게 피드백을 요청해. 상호작용을 통한 집중력 강화.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AI가 길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사용자와 상호작용함으로써 AI의 집중력을 높이고 사용자 검토의 과정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기존에 사용한 프롬프트가 있다면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프롬프트 메이커를 오픈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만드는 프롬프트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좋아 보이는 프롬프트를 만들거나 사용자 컨텍스트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족스러운 내용물을 출력하도록 설계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프롬프트 메이커를 오픈하고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